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보통 우리가 블랙솔즈 공식하면 옵션 가격을 딱 계산해주는 뭐랄까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 공식을 그냥 계산기가 아니라 시장을 읽고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써보는 법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가격 계산 너머에 있는 이 공식의 진짜 힘,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교주님, 근데요, 사실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아닐까요? 제 소중한 자산,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항상 걱정이 돼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유나 씨.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같이 찾아볼 겁니다. 여기 보시는 이 5단계를 따라서 블랙숄즈 공식이 어떻게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블랙숄즈 모델의 진짜 가치는요, 단순히 숫자 뽑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변덕스러운 시장 속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심리를 엿보는 그런 다용도 툴킷으로서의 역할에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급 전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바로 이 풋콜 페리티 관계식입니다. 수식이라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풋옵션, 콜옵션, 그리고 주식, 이 셋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등식이거든요. 이 균형을 이해하는 게 모든 위험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가진 옵션 가격이 주가 따라서 막 널뛰는 걸 구체적으로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헤지 비율, 우리가 흔히 델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 그대로예요. 델타는 주가 변동에 대해서 옵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이걸 알면 우리는 주가 변동의 영향을 아주 정교하게 상쇄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예시에 나온 이 숫자 0.60,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위험을 잠그는 데 필요한 일종의 마법의 숫자입니다. 이 콜옵션의 델타가 0.6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주가가 1달러 오를 때 옵션 가격은 정확히 0.6달러, 그러니까 60센트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델타 값을 써먹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계처럼 말이죠. 델타가 0.6인 콜옵션을 10계약, 그러니까 총 1000단위를 샀다면 정확하게 주식 600주를 공매도, 즉 빌려서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 포트폴리오 전체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들 수 있죠. 이걸 바로 델타 중립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옵션의 가치는 주가에 따라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변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번 해지를 설정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움직이면 델타 값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포지션을 미세 조정해주는 동적 해칭을 해줘야만 해요. 와, 교수님,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해칭이라는 개념을 옵션 하나가 아니라 제가 가진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자산 전체를 보호하는 거죠? 정확해요. 바로 그게 포트폴리오 보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굳이 시장에서 비싼 실제 풋옵션을 사지 않아도 돼요. 동적 해칭 전략을 통해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계속 조절함으로써 스스로 합성 풋옵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락에 대한 보험을 내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죠. 주가가 2% 하락할 때 보호된 포트폴리오는 훨씬 적게 떨어지는 게 숫자로 딱 보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가치의 일종의 하한선, 즉 바닥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만능은 아닙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처럼 시장이 정말 갑작스럽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폭락할 때는요. 주식을 팔아서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시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처럼 동적 해칭은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블랙숄즈 공식을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점을 확 바꿔서 이 공식을 시장의 마음을 읽는 거의 마법과도 같은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시장의 마음을 읽는다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거의 독심술 같아서 조금 믿기지가 않는데요.
하하, 독심술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유사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내재 변동성이라는 데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과거 데이터로 계산한 역사적 변동성을 공식에 넣어서 가격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공식에다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제 옵션 가격을 딱 넣고 방정식을 거꾸로 풀어서 변동성 값을 역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이 값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해 집단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변동성, 즉 내재 변동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재 변동성을 행사 가격별로 쭉 늘어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말 재밌게도 이 슬라이드처럼 스마일 모양이 나타나요. 이 미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시장은 모델이 가정하는 것보다 주가 폭락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양쪽 끝이 위로 솟은 게 시장에 잠재된 공포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내재 변동성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공포와 기대 심리가 남긴 일종의 지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얼마나 차가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감성 지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블랙숄즈 공식이라는 하나의 도구 상자에서 정말 여러 가지 쓸모있는 연장들을 꺼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블랙숄즈 공식을 단순한 가격 계산기를 넘어서 위험 관리 툴로 봤고요. 또 델타 해칭으로 위험을 정밀하게 없애는 법,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내 자산의 안전망을 만드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재 변동성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읽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진짜 다재다능한 도구 상자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을 통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블랙숄즈와 같은 금융 모델은 단순히 답을 구하는 계산기가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관점, 즉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창으로 여러분은 시장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